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들어서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도용한 회장을 모시고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시대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의미 있고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용한 회장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스틱 인베스트먼트를 창립을 하고 또 현재 부회장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대학을 와서 젊은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무척 기쁩니다. 네, 오늘의 제가 드릴 말씀의 목차를 보시면 먼저 세상을 보는 눈. 저는 사회생활 27년을 금융산업 일을 해왔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봐왔던 부분들을 또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끌어갈 여러분들에게 또 서로의 시각을 좀 맞춰보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국내 지금 중소기업의 성장 부분 말씀드리고, 또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잘 크기 위해서 벤처캐피탈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창업을 하고 지난 10년간 키워온 이 스틱, 국내 최대 투자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키우면서 어떤 기쁨과 또 역경이 있었는지 좀 말씀드리고,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세상 사는 이야기로 좀 마감을 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 자본주의,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이 자본주의는,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나요? 시장경제죠. 시장경제, 또 자유경쟁, 또 사유재산제, 인정. 시장경제라는 것이 결국은 수요 공급에 의한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것이 자본주의 속성이라고 우리는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만,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거품을 만들어가고 키워가는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 다 핸드폰을 쓰시지 않습니까? 저도 이 핸드폰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게 한 5년은 됐을 겁니다. 핸드폰 이게 생산된 지가. 근데 저는 핸드폰을 1992년도부터 썼으니까 17년 됐죠. 17년 동안에 제가 전화기를 쓰게 여기 3개째입니다. 3번째 전화기고. 근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모델의 전화기가 나왔습니까? 예컨대 자본주의가 우리나라가 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과잉 생산을 하고 과잉 소비를 유도하고 이런 부분이 돌아가줘야만이 이 경제가 돌아가는 부분이 분명히 자본주의는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조직. 자본주의는 조직, 특히 기업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가 조직이라면 국가 조직도 있고 사회 조직, 기업 조직, 또 학교 조직도 있는데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못하고 혼자 있으면 첫째 굉장히 사람이 외로워지죠. 돈을 못 버는 문제를 떠나서 내가 어디에 소속되지 않다는 사실은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는 어떠한 경우에든 반드시 조직 속에 여러분들이 속해야만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특히 자본주의라는 것이 기업 조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취직을 해야만, 첫째 취업을 해야만이 학교에서 못 배운 지식을 일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고, 또 경험을 얻고, 또 인맥, 네트워크를 키울 수가 있고, 또 돈을 벌게 해주죠. 경제적인 안정을 가지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모여야 심리적인 그런 안정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다음은 소 타이틀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위기와 기회라고 잡아봤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누구에게나 세 번의 위기와 세 번의 기회가 있다고 옛 사람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위기와 기회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세 가지의 불가항력적 요소가 있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내가 태어난 시간, 장소, 또 핏줄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태어나고 또 어디에서 태어난 걸 정할 수 없는 거고 내가 내 주어진 핏줄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나라는 사람이 나랑 똑같은 시기에 예컨대 북한이나 만주나 몽고에서 태어났다면 글쎄요 나한테 이만한 기회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내가 태어난 장소 내가 정할 수 없죠. 그러면. 또 내가 태어난 시기가 200년 전이었다면 똑같은 내가 지금만큼의 기회가 없다는 거죠. 또 내 부모 내 형제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죠. 주어진 상황은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첫 번째 가정입니다. 두 번째가 자기 자신의 능력이죠. 자기 능력은 육체적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달리기를 제일 빨리 뛰어본 게 100m 14초에 제가 뛰어본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11초에 뛸 수가 없죠. 왜냐하면 타고난 피가 그 이상은 할 수 없게끔 육체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고 또 지적 능력이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나한테 준 두뇌가 있는 거죠. 그 두뇌를 넘어서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 예컨대 음악 미술에 잘하는 사람은 제가 생각에는 그런 피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그림을 제대로 그려본 적이 없습니다. 노래는 노래방 가서 연습하면 좀 되지만 그림은 아무리 해봐도 지금까지 태어나서 그림을 제대로 그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서적으로 그런 피를 받지 못하고 자랐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바로 불확실성이죠.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 예컨대 나한테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가 온다. 또는 예측하지 못했는데 우리 집안이 몰락을 했다. 이런 건 예측이 안 되는지만 그 각각에 미치는 그 영향은 굉장히 큰 것이죠, 보면. 그런데 이러한 그 불가항력적 요소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